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촉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 제21탄이 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정부에서 영업 정지나 제한 그리고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요. 주변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경제는요,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90% 경제에 머문다는 겁니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요, 주장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노력할지라도요, 국제 교역이 급감하고 또 각국의 경제 구조가 변화됨으로써요 90% 경제를 넘어서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언택트 비대면 이런 거리두기 경제가 진행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화가 급진전이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는 근본적으로요.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언택트 경제에서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큰 기업들과요. 이에 신속하게 대응치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산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요새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혜택을 얻는 업체, 업종과 피해 업종이 양극화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최전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떻습니까? 각종 거래 제한이나 규제 등으로 해서 애로를 겪고 있고 몰락을 하고 있다 하는 상황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의 피해가 극히 많죠. 그래서요, 그 여권에서는 상생 3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업종과 피해를 입는 업종이 상호 이익을 공유하자 하는 게 이익공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대기업 등 그래도 괜찮은 살만한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 연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피해를 없는 입은 업종을 지원하자 하는 이런 아주 선의의 의미에서 상생 3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중에 가능하면 입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2월 중에는 관련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생 3법의 입법 상황을 보면요. 가장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게 피해보상법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가 원론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여야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특별법이라든지 개별법 차원에서 지원 내용을 마련해 가지고 입법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나라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 상황을 우려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죠. 특히 예국의 입법 사례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피해 보상 부분을 지급할 것인지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계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요,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채무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법으로 이런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국가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얽매이게 되면서 국가 재정 운영상 크나큰 경직화가 우려가 된다 하는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2월 중에 그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입법을 할 때는요,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핵심 점검 요소를요, 간략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이상과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에서 직접 규제에 따른 보상을 과연 법률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간접적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여기 어려운 분들은요, 일단은 기업이 망하면 복지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복지정책으로 몰려들지 않고 생산적 복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재점검과 역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할 텐데 이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후세대들이 이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기업가 정신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요, 이거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 대해서 피해받은 업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을 지원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입법으로 인해서 제도화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 자체의 작동이 경직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피해 보상을 위한 이런 법적 조치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의 입법 독주 현상으로 볼 때요. 앞으로 입법 만능주의, 입법 쓰나미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둘째로 상생 3법은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법제화를 통해서 피해 보상이 제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울러서요. 현재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든지 관련 법에다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가일정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나갈 것인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들이 현장 적합형으로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은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상생상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톡톡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